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97명 발생해 석 달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평균 방역수칙 위반 건수가 60여 건 이상에 달한다며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여행 금지 국가를 15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대로 2단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희귀혈전 발생으로 접종이 일시 중단된 얀센 백신이 미국에서 접종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이 내린 결론과 비슷하게 드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로 3개월 만에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3차 유행의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단위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869명 확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797명 추가돼 누적 11만 7,4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75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98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811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누적 127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612명 추가돼 격리 해제 누적은 10만 7,071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9명으로 이 가운데 23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13만 615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자는 203만 5,549명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차 접종자는 18,528명 추가돼 누적 7만 9,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방역수칙 위반 건수가 지난해 10월 하루 평균 10건 정도 수준이었지만 올해 3월 이후부터는 6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방역수준 미준수가 방역 통제를 어렵게 할 뿐더러 더 강한 방역 조치로 인한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절실한 사항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이어지는 부작용 논란에 접종 참여도도 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드문 일인 만큼 지나친 두려움은 불필요하다면서도 백신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달, 접종 대상자가 되더라도 백신을 맞겠다는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첫 접종 대상자였던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90% 넘게 백신을 맞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건교사들의 접종 동의는 60%대, 최근 시작된 승무원 접종 예약률은 50%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이상 증세와 부작용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났다는 국민 청원글에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지마비 이번에 한 분 또 나오셨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 층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무섭기는 하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부작용 사례는 극히 드문 데다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백신 접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많이 접종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됐다는 긍정적인 기사들을 접했는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 증세 신고는 현재까지 12,700여 명, 접종자의 0.65%에 불과하고 혈전 신고는 이보다 더 드물다면서 지나친 두려움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0만 명당 한 서너 명 정도의 확률로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혈전이 이제 특이혈전증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전에도 이런 희귀혈전증이
유전적으로 혈액응고인자 수치가 높거나 항응고 예방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서 특이하게 현재 국내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3.7%로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려면 접종 속도를 빠르게 높여야 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우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29곳 더 늘렸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만 7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단입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얀센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미 보건당국이 현지 시간 23일 열릴 예방접종 자문회의를 통해 접종을 재개할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얀센 백신의 사용 재개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얀센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방접종 자문회의를 하루 앞두고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리 2명을 인용해 미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얀센 백신에 대해 사용 재개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6명에게서 희귀혈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접종을 일시 중단한 이후 추가 혈전 발생 사례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건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접종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백신 기피 현상을 자극하고 백신 수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때문에 백신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유럽의약품청도 얀센 백신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The benefits of the vaccine continue to outweigh these risks, and we now hav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labeling that alerts to these risks. 접종 재개 권고에는 혈전 등과 관련된 드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제한은 아마도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예방접종 자문회의가 현지 시간 23일 투표를 통해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하라고 결정할 경우 미 보건당국은 가능한 빨리 접종 재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령층이 80%를 넘으면서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20일 38,800여 명으로 12만 명을 넘었던 1월 초에 3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CDC는 모든 연령대의 입원율이 하락했는데 65세 이상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입원 환자는 20명 미만으로 70명을 넘었던 1월 초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사망자 중 다수를 차지했던 65세 이상의 사망률이 크게 내려가면서 전체 사망자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지난 21일 690명으로 정점이었던 1월 13일 3,450명과 비교하면 80%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자국민의 출국 자제를 권고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150개국을 여행금지 목록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대로 주의를 강화하라는 2단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홈페이지입니다. 온통 빨간색입니다. 여행 금지 국가들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며칠 사이에 여행 경보를 대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여행 금지를 뜻하는 4단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 브라질 등 남미 국가, 남아공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들어갔던 북한과 러시아 등 34개국에 더해 모두 150여 개국이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된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사전 주의 1단계부터 여행 금지 4단계까지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여행 재고 3단계에 속한 반면 한국은 1단계 낮은 2단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3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인도는 며칠 전까지는 2단계였으나 다시 여행 금지인 4단계로 조정됐습니다. 사전 주의 1단계엔 부탄만 남았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유일한 코로나 청정국인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2단계를 유지한 것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함에도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세가 심각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미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의 이 공고는 강제력을 띠지는 않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민의 해외여행 재고를 강력히 공고한다면서 여행 금지 국가를 전 세계의 80%로 확대할 것이라 밝혀 최종적인 여행 금지 국가는 160개국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단위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중고등학생 등교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련의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기자회견에 나선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a situation sanitaire s'améliore dans notre pays. Nous constatons depuis 10 jours une baisse réelle de la circulation virale. Le nombre quotidien de nouveaux malades a baissé de 17% en une semaine et s'établit aujourd'hui à un peu plus de 30 000 cas par jour. 그는 제3차 유행의 정점이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 반경 10km 밖으로 이동을 금지했던 조치를 시행 한 달 만인 다음 달 3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등교도 다음 달 3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건이 갖춰질 경우 다음 달 중순쯤엔 상점과 문화공간, 스포츠 시설 등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요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열흘간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과 남아공, 인도, 칠레, 아르헨티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카스텍스 총리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3, 4만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보다 뒤처진 독일이 늦어도 6월에는 우선순위 없이 누구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늦어도 6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판 장관은 이날 독일 연방상원에서 지금으로서는 6월까지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면 기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현지 시간 23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재봉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독일 연방상원은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인 지역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야간 통행 금지를 비롯한 재봉쇄 조처 도입을 강제하는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기로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테판 드 케이르스마커 EU 집행위원회 보건 분야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올 상반기 중 3억 회분을 받기로 계약하면서 포함했던 1억 회분의 추가 구매 옵션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제조사가 합의된 기한 내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며 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EU 집행위가 공급 납기를 맞추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며 다수의 EU 회원국 대표들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3만 5천 명의 임신부를 조사한 결과 유산이나 조산이 발생할 확률이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의학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했습니다. CDC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될 전망입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말 감염 위험이 크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가 아니라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임신부는 의사와 상담을 한 뒤 백신을 접종하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냈습니다. 전 세계 40명의 정상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화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과감한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중국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정상들이 화상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자는 공감대도 이뤘습니다. 특히 회의를 주도한 미국은 2005년 수준 대비 50에서 52%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내놓은 목표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Win more sustainable future than we have now. Overcome the existential crisis of our times. This is a moral imperative, an economic imperative, a moment of peril, but also a moment of extraordinary possibilities. EU가 이전의 40%에서 최소 55%로 일본은 기존 26%보다 크게 높인 46%를 캐나다는 40에서 45% 감축이라는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진전된 목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지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다만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약속했습니다. China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o jointly advanc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탄소 배출 4위인 러시아와 3위인 인도도 구체적인 목표 제시 대신 서방과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을 더 크게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릴 제2차 P4G 정상회의에 각국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추가 상향하여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입니다. 둘째,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 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전후로 미납 세금을 한꺼번에 냈다는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후보자는 종합소득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빠졌으며 확인 즉시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임 후보자의 세금 납부 내역 증명에서 임 후보자는 장관 지명 전인 지난 8일 2015년과 2018년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157만 4,270원을 납부했습니다. 또 지명 사흘 뒤에 추가로 70만 1,870원을 몰아서 내면서 그동안 미납한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 가격이 오전 한때 5천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7시 54분쯤 5,79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종종 언급해 화제가 된 가상화폐 도지코인은 1코인 가격이 300원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업비트에서 도지코인 가격은 오전 8시 58분쯤 1코인에 299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업비트에서 도지코인 가격은 지난 19일 오후 7시쯤
1코인에 575원에 달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 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이들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별도 자료를 낸 겁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공항철도가 국내 최초로 차내 혼잡도를 측정해 실내 온도를 자동 제어하는 장치를 구현했습니다. 또 첨단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해 전동차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자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공항철도 객차 안의 모습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냉방 관련 민원이 185%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불만을 줄이기 위해 공항철도가 국내 최초로 전동차 전 차량에 냉방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탑승 인원의 하중을 계산하는 공기 스프링 센서로 열차 내 혼잡도가 높아지면 설정 온도를 자동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기관사는 이제 한눈에 객차 혼잡도를 살필 수 있게 됐고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돼 안전 운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냉방 장치가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승객들도 쾌적하게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만족해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약간 추운데요. 사람이 이제 출퇴근 시간 많을 때는 괜찮아요. 좋아요. 에어컨은 아주 잘 나오고요. 불편한 점은 별로 없어요. 승객 편의뿐 아니라 전동차의 진동과 속도를 제어하는 공기 압축기의 작동을 정밀 측정하는 센서도 장착됐습니다. 운행 뒤 실시하는 안전 검사가 아닌 주행 중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실시간 유지보수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센서를 차량에 장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항철도의 목표입니다. 다양한 첨단 센서를 통해 편의와 안전성을 높인 공항철도는 이제 코로나19로 현격히 줄어든 승객이 이전처럼 늘어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으로 보낸 우주 헬기 인저뉴어티가 1차 시험 비행 때보다 더 높이 오랜 시간 날며 2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에 따르면 인저뉴어티는 이번 비행에서 5m 높이까지 올라가 52초를 날았습니다. 첫 비행 때보다 2m 더 올라갔으며 비행 시간도 13초 더 길었습니다. 옆으로 2m 움직이는 좌우 비행에도 성공했고 라이트 브라더스 필드로 알려진 먼지투성이 바위 위로 기체 그림자를 비추는 흑백 사진도 전송했습니다. 한편 인저뉴어티는 이번 주 이산화탄소가 많은 화성 대기에서 산소를 전환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이번 실험으로 5g의 산소가 만들어졌는데 우주 비행사가 10분간 호흡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는 앞으로 1주 반 동안 최대 3회 더 시험 비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취 없이 수술을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데요. 19세기 마취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에는 마취 없이 수술을 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마취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